안녕하십니까, 천리안 김경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렸어요.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고 여러분하고 유익한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스 자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리스 맞아, 내가 좀 들은 것 같아. 그쵸? 리스는 우리가 한 번씩은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실체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리스가 뭘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스는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요즘에 이렇게 많잖아요. 자동차를 하면 홈쇼핑을 보면 예를 들어 막 외제차 비싼 게 있어요. 아니면 새로 나온 차가 있어요. 이거를 뭐 한 달에 뭐 20만 원에 여러분들이 뭐 몇 년 동안 이용하세요. 차를 사는 것보다 싸요 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쓰는 우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들이 있어서 요거를 자동차를 사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자동차를 렌탈하잖아요. 그렇죠? 렌탈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내죠? 렌탈료를 내죠. 이렇게. 그럼 자동차 회사는 리스 회사, 렌트 회사죠. 렌트 회사는 렌트카 회사죠. 렌트카 회사는 자동차를 빌려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자동차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리스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도 보면 구입하기, 한 번에 돈을 주고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비행기, 그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아니면은 우리 LCC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구입하는 게 굉장히 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행기 하나에 적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이나 되니까 이런 거를 한 번에 막 10대, 20대, 30대씩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돈이 없으니까 이거 너무 비싸니까 좀 빌려 쓰자. 이게 자동차처럼 렌트를 해보자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이 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거래를 우리가 리스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보냐?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리스에 대한 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리스는 뭐냐? 아까처럼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 회사가 있고 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빌려주니까 누구 거예요? 법적으로 이 회사 거예요. 그쵸?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나는 여기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이 회사가 갖고 있고 쓰는 건 누가 써요? 내가 쓰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근데 아파트를 누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100년 동안 살도록 빌려줬어요. 그럼 그 아파트는 누구 거죠? 사실상 아파트의 등기부는 명의는 여러분 거지만 그 아파트에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은 여러분 친구예요. 그럼 사실상 경제적인 실질로 봤을 때 그 아파트 거는 그 친구 거죠. 왜냐면 이건 내 거지만 내가 사용할 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물건이 아닌 거죠. 회계에서는 법적인 것보다 이런 경제적인 실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수명이 10년이에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렌트 계약을 해요. 이거를 조금 이제 리스로 바뀌면 리스 계약을 해요. 그러면 자동차 10년이 지났으면 이 자동차를 폐기 처분해요. 그럼 사실상 이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 거지만 내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적으로는 이거는 나의 자산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항공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항공처럼 비행기를 구입하는데 비행기를 수명이 30년이에요. 근데 대한항공이 그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 회사나 다른 데로부터 내가 28년 동안 빌려 쓸게. 그리고 다달이 빌리는 거에 대한 대가를 낼게 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계상으로는 대한항공의 비행기다. 물론 법적으로는 보잉의 비행기라 할지라도요. 그럼 리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기간이 긴 게 있고요. 그렇죠? 이게 10년씩, 아까 자동차 나 1년만 탈래. 이렇게 짧은 게 있어요. 이렇게 긴 기간은 우리가 금융 리스라고 부르고, 왜냐면 금융이라는 게 캐피탈 그러면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운용 리스라고 불러요. 자, 금융 리스는 뭐냐? 리스 자산, 요 자동차라는 자산, 저 항공기라는 자산의 수명을 상당 부분, 그게 보통 75%죠. 수명의 4분의 3을 내가 이용할 때,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그 자산을 거의 독점적으로 쓸 수 있을 때 나의 부채고 나의 자산이다. 실제 법적으로는 내 게 아니지만. 그 다음에 염가구매권이 뭐냐면 리스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리스 계약이 끝나고 장부 가치가 100원인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장부 가치가 100원이지만 너 10원에 이거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이것도 대부분 살 거 아니에요. 장부짜리는 100원인데 10원에 사라고 왔으면 열에 9은 다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염가구매권과 자산의 내용 연수의 75% 이상을 내가 쓸 때는
나의 자산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회계적으로는 내 걸로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운용 리스는 단기간 리스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잠깐 필요해가지고 1년 동안만. 이거는 너의 자산이고 너의 부채다. 나는 단순히 빌려 쓰는 거다.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법률적으로 리스 회사 거, 회계적으로도 리스 회사 거. 그러면은 기업들이 왜 리스를 하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항공기를 하나 사는데 1조 원이 걸려요. 1조 원이 들어요. 그럼 항공기의 수명이 30년이에요. 그럼 내가 1년에 300억씩만 낸다면 1조 원이라는 자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좀 부담이 덜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예를 들어 뭐 4천만 원짜리예요. 이 4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내는 것보다 할부처럼 사는 것처럼 할부를 5년이 아니라 뭐 10년, 15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달달이 나가는 원리금이 조금 저렴해지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쉽게 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도 리스 회사는 이 자산을 굉장히 잘 처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리스 회사는 기계를 사고 누구한테 빌려주고 그 빌려주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기계를 누구한테 파는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회사들보다 이 기계에 대해서 사고 파는 거,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리스 회사는 기업이 커요. 그러니까 리스 회사도 이 비행기를 사려면 누구한테 비행기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때 남의 돈을 빌려 사오야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남의 돈을 빌려서 비행기를 산다면 1년에 3% 이자율을 부담한다면 리스 회사는 대한항공보다 훨씬 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3%가 아니라 2%의 그 이자율로 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회사를 사는 게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리스 회사는 그러한 일반 회사들보다 자산에 대한 거, 기계에 대한 거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거를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영업 노하우가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더 저렴하게 더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많은 기계회사나 이러한 그 대규모로 무언가가 장치가 필요한 기업들은 리스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리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잠깐 정리하면 리스 뭐냐? 물건을 내가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거. 그래서 이거를 길게 빌려 쓰고 사실상 그 물건의 내용 연수, 수명을 내가 다 쓴다. 그럼 이건 금융자산, 금융리스. 그래서 이거는 나의 법적으로는 내 게 아니지만 마치 회계적으로는 내 거인 것처럼 한다. 그렇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한 번만 잠깐 빌려 쓰는 건 운용리스. 이거는 그냥 네 거고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스라는 얘기들도 그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 이제 신문을 읽을 때 한번 유심히 보시면 리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